시작하겠습니다. 경사관법. 코드가 없네. 설명만 하면 되겠다. 경사관법이랑 벡터 미분을 알아야 되는데, 벡터 미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벡터 미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역전파 설명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스칼라 미분 같은 거는 익숙하잖아요. 그거의 확장 버전이라 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미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경사관법. 경사관법을 이제 설명하면은 우선은 1차원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1차원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로스 펑션 있죠. 로스 펑션이 이제 W가 하나가 있을 때 이제 요러한 꼴이 되겠죠.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같냐?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빨간색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 함수가 이제 기적적으로 뭐 W하고 요 Y축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모양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를 찾고 싶은 거죠.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2차 함수에 그냥 최소값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당연히 컴퓨터로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 값이나 아무 값이나 설정을 합니다. 이런 거. 최소값은 여기다 라고 그냥 주장을 해요. 근데 아니죠. 얘가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더 나은 뭔가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마치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공 같은 거를 딱 놓고 이렇게 드랍시키면 이제 쭉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요런 느낌으로 그냥 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경사관법인데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이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미분을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접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쵸? 근데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죠.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동은 양의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얘에서는 일로 가고, 만약에 내가 초기값을 여기다 찍었다. 그럼 접선을 딱 그어요. 기울기 양수. 그러면은 방향은 음의 방향으로 이동.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을 할지,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할지 음의 방향으로 할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방향도 중요한데, 내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 양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초기값을 잡았을 때하고, 운 좋게 내가 한 이쯤에서 초기값을 잡을 수도 있고, 요쯤에서 초기값을 잡을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공을 드랍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1번, 2번, 3번 해서 1, 2, 3 중에서 공의 이제 순간적인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어딜 것 같아요? 1이겠지. 경사가 급하니까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1번은 최소값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한 이만큼 이동을 해도 돼요. 이만큼. 근데 얘가 한 이만큼 이동하면 최소값에서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이동하는 게 좋아요. 얘는 1번보다는 조금, 3번보다는 많이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값 근처에 있을 때 상식적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파이널하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최소값이 좀 멀다고 판단되면은 빨리빨리 이동해서 일단 근처라도 가는 게 낫죠.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 요것도 이러한 곡선을 가정했을 때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 1번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그림이 점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고 3번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기울기의 절대값만 한번 따져봅시다. 절대값은 1, 2, 3 중에 뭐가 제일 커요? 1번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작죠.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에 오면은 접선이 이렇게 될 텐데, 이때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예요? 빵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겠지. 여기서는 만약에 절대값의 크기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절대값의 크기만큼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은 제일 많이 움직이고 2번은 그 다음으로 움직이고 3번은 그거보다 좀 더 작게. 만약에 최소값에 내가 그냥 딱 찍었어 처음부터, 그럼 절대값의 크기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절대값의 크기는 0이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방향이 어느 쪽이든. 그렇죠?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의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순간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접선을 구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뭘로 구할 수 있냐면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미분을 이제 하면은 미분 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미분 계수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 양수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음수이면은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계수 곱하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되겠죠. 방향은 미분 계수의 부호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이동할 때는 뭘 보고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미분 계수의 절대값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했죠. 요것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그냥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 2차원으로 그대로 확장을 하면은, 이거 뭐야? 2차원은 임의의 점을 찍어요. 이것도 똑같이. 요거는 이제 그 어떠한 평면 형태가 나올 텐데, 잠깐만. 네, 여기 있다. 그래, 이거를 해놓기 잘했어. 2차원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W1, W0 뭐 이런 식으로 축이 되어 있고, 그 W0하고 W1에 대한 로스 값들이 이렇게 쭉 찍히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 보일 텐데,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값을 이쪽으로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이런 곡선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법은 이 벡터를 요거하고 요거로 쪼개요. 축을. 그러니까 W0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고 W1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이고를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그럼 W1은 픽스를 하고 W0만 변수로 놓고 미분을 하고, W1만 또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하고, 그걸 각각 미분을 해요. 그 각각 미분한 거를 방향을 합치면은 뭐가 되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2차원 과정은 1차원이랑 똑같은데 그냥 그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1만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한다는 게 그냥 편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원이랑 똑같고, 그 여기 있는 축의 수만큼 편미분을 해가지고 이러한 방향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향도 찾을 수 있고, 요것도 요런 방향이 있죠. 요런 방향이 사실은 이거 플러스 이거, 요거 플러스 뭐, 뭐야 이거, 요거 플러스 이거, 요런 식으로 그 W0 방향, W1 방향 두 벡터의 방향으로 조합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실습을 해보면 되게 좋은데,
그냥 상상을 하고 실습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었고 여기는 데이터 과학 시간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그냥 상상을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그냥 이 순간기울기를 구하는데 순간기울기를 그 방향이 두 개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두 개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W0, W1, W2가 있으면은 편미분을 세 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이 아니고 접평면을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각각 하나만 변수로 보고 하면은 그 포물선에서 우리가 1차원 보고 미분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부호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절대값의 크기에 비례를 해서 움직이는 정도로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4차원은 각각 그거를 1차원들의 조합으로 쪼개가지고 1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3차원은 띡띡띡 이렇게 세 번 하면은 그게 이제 한 번 어떤 벡터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향으로 한 번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인데, 원래 값이 있어요. 원래 값을 가지고 더 나은 수정 값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빼기가 붙는 이유는 그 미분 개수 있죠. 미분 개수의 반대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빼기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분 개수의 이제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알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알파는 그냥 말 그대로 알파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숫자인데 0보다 큰 숫자인데 내가 0.1로 둘 수도 있고 0.01로 둘 수도 있고 뭐 더 작게 둘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움직이는 보폭 있죠. 움직이는 보폭을 내가 미분계수로 구했는데 미분계수로 구하니까 뭐 마이너스 300 정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그거를 알파 조정 없이 미분계수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플러스 300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좀 조절하는 역할로 알파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의 의미는 그 한 스텝 움직일 때 전체 스텝의 이제 보폭의 크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알파가 클수록 한 번 업데이트 될 때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미분 계수가 이게 뭐 0이고 여기가 한 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라고 칩시다. 여기에서 내가 미분 계수를 딱 구했는데 미분 계수가 뭐 8이 나왔다고 쳐요. 아니지 마이너스 8이지 그치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 8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였는데 플러스 8이면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제 너무 멀리 가니까 그게 아니고 한 0.8 정도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겠죠. 한 요만큼 그쵸? 요만큼 움직이는 게 합리적이니까 이때 이제 알파라는 거를 내가 0.1로 두면은 미분계수에다가 그 방향하고 그 8 대신에 0.8만큼 이동하게 되는 효과가 되겠죠. 0.8만큼 이동하면 여기서 또 미분계수가 구해질 텐데 거기서도 이제 알파 0.1이 적용돼 갖고 또 요렇게 이동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알파를 내가 뭐 약간 이제 미친 척하고 뭐 3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오면은 24만큼 이동을 하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크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드 기존에 있던 옛날 그 W 값, 옛날 W 값을 이제 새로운 W 값으로 내가 갱신을 하고 싶은데 갱신을 할 때는 일단 미분을 해야 돼요. 그 W에 대해서. 그러니까 W는 이제 로스하고 여기 이제 W0, W1이 이제 합쳐갖고 벡터 W가 되는 거죠. 요 이변수 함수를 이 벡터로 미분을 해요. 벡터로 미분한다는 거는 요거는 몰라도 되는데 지금 이제 요 기호 있죠. 근데 이제 W는 요거였잖아 우리. 그러니까 얘는 요런 편미분 기호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 이런 벡터 노테이션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한번 쓴 거고 아무튼 지금은 그냥 스칼라처럼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칼라니까 W가 실제로는 벡터이지만 어차피 원리는 똑같으니까 스칼라라고 생각하고 이 수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고 로스 펑션의 미분 값을 구해갖고 그 부호는 반대로 하고 그다음 그 크기만큼 이동하는데 그럼 이제 너무 크게 이동하거나 너무 작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알파를 곱해갖고 이동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로 이동하라는 의미가 되고, 그렇죠? 요거는 절대값의 크기에 비례해갖고 움직이는 폭을 조정해야 되니까 그냥 미분계수 값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알파는 전체적인 부호 속도를 조정한다고 제가 달아놨네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로스가 이제 8,587.6875인데 이거를 줄이는 게 목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줄이는 테크닉이 경사관법이라는 테크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벡터 미분은 우리가 완전히 숙지를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벡터 미분은 몰라도 그냥 미분은 알잖아. 그쵸? 경사관법으로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미분 계산이 필요한데 얘를 위해서 이제 벡터 미분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로스를 보죠. 로스 상태가 기억이 뭐야 이거 내 정의했었잖아. 잠깐만 다시 처음부터. 왜 이게 없어 또? 안 했네. 이게 로스죠? 이렇게 로스를 정의를 하면은 여기쯤 와가지고 로스를 치면은 나오겠지. 그렇죠? 그 로스에는 기분 나쁜 꼬리표가 있는데 이게 그냥 미분 꼬리표라고 했습니다. 미분 꼬리표가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그 지금 얘를 어떠한 변수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분을 하는 과정이 요겁니다. 미분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는데 미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설명을 하면은 요거의 의미는 얘를 이제 미분을 하라는 의미인데 뭘로 미분하냐면은 그 처음에 내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true로 설정했던 그 변수 있죠.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WS를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W 햇을 가지고 제가 요거를 계산해서 Y 햇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Y 햇에도 미분 꼬리표가 달려 있겠죠. W 햇에 있던 이 꼬리표가 Y 햇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쵸? 근데 거의 이게 주운 글씨거든요. 한번 찍히면 끝나요. 그러니까 Y에서 Y 햇. 근데 얘는 그냥 깨끗한 Y였어요. 얘는 이제 꼬리표가 없는 깨끗한 Y였는데, 그쵸? 꼬리표 없죠? Y 햇은 낙이 찍혀 있죠. 미분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다시 꼬리표가 붙은 상태가 돼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게 로스잖아요. 그럼 로스에도 미분 꼬리표가 있겠죠. 어디에서 기원된? W 햇에서 기원된. 그래갖고 로스에서 나중에 백워드라는 걸 하면은 이게 꼬리표가 이제 있었던 그 W 햇까지 쭉 추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W 때문에 내가 이 꼬리표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미분하라고 했는데 뭘로 미분하라고 명령을 받는 거냐면은 W 햇으로 미분을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를 계산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로스를 W로 미분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하면 어떤 수식이 나오잖아요. 그 수식을 얘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값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값이냐면은 그 손으로 계산된 수식이 있죠. 어떠한 수식이 있을 건데 그 수식에 W 햇의 값이 요거잖아요.
그 수식에 이제 얘를 대입한,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평면의 기울기가 계산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게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의미는 뭐지? 이게 뭐라 쓴 거야? 그쵸? 똑같은 말이네. 그 기울기 값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하면 이게 확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나오지 않고 이 W 햇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값은 마이너스 5,12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로스 펑션이 있는데 그 로스 펑션에서 마이너스 5,10에 대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이다 라는 게 돼요. 요거를 이제 좀 더 편미분스럽게 설명을 하면은 W0가 이제 5일 때, 그러니까 W1을 픽스하고 W0만의 함수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편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5로 대입한 값이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W1만을 이제 변수로 받고 미분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수식이 나올 테죠. 그 수식에다가 이제 10을 대입한 값이 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와닿지가 않는 게 내가 이 트루 값을 몰라요. 이게 맞게 계산한 건지 잘못 계산한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손계산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산한 게 맞는지. 요거는 그 로스 펑션을 이제 풀면 이제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한번 써볼까? 이게 그 벡터 미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y 마이너스 x w의 트랜스포즈의 y 마이너스 x w 이렇게 되죠. 그럼 y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의 y 마이너스 x w 이렇게 되죠. 크게 할까? 그럼 전개를 하면은 y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x w 그다음에 마이너스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y 플러스 w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x w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이제 로스가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dw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w에 대한 거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은 x 트랜스포즈 y가 그대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은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y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은 여기가 사라지고 요 뒤에 것만 나오는데 여기에 2가 붙어갖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모르면은 제가 나중에 요거를 설명을 할 건데 그때 그냥 알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정리가 되면은 로스를 이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이게 사실 통계학과 아니면은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맞는지, 이게 그냥 도함수죠. 도함수 써보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2의 x 트랜스포즈 y 그 다음 두 개 곱하고 플러스 x 트랜스포즈 x의 w 대신에 w 햇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면은 이게 도함수 값이 이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1342 1188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구한 요 값이랑 w 햇의 똑같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계산한 게 맞구나, 그러니까 미분을 뭔가 잘 계산했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 설명했거든요. 다 설명해갖고 뚝뚝뚝뚝 실행하면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 그러니까 움직이는 보폭을 요만큼 설정을 하고, 수정하기 전에 값은 이제 요렇게 되죠. 요 코드는 이제 집에 와서 좀 찾아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수정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5랑 10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폭은 알파에다가 얘를 이제 미분한 값을 이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 수정하는 거는 이제 요렇게, 알파를 내가 요렇게 정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000분의 1을 이제 곱하면은,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8 정도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원래 값이고 얘가 이제 수정을 요만큼 하면은 좋겠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두 개 더한 게 업데이트된 값이죠.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얘를 더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수정한 다음의 값이 돼요. 그리고 창값은 뭐냐면 2.5랑 4예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모르는 건데 지금 안다고 시뮬레이션을 했으니까 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수정 전이랑 수정 후가 창값에 가까워지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그래도 3.6이 트루값이 2.5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려보면은 이거를 내가 좀 쳐놓을 걸. 잠깐만, 이거 두고 와야 겠다. 시간이 없어. 어딨지? 아이씨. 여기. 원래 값은 얘고, 그 다음에 한번 업데이트된 값은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미분계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비포, 이게 애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비포가 마이너스 5에 10, 그 다음에 애프터가 마이너스 3.6에 8.81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것도 그려놓을 거. 그게 항상 2시간 수업이면은 11시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고 갑자기 10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였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너무 다급해져요, 내가. y 대신에 비포를 넣어야 되니까 x에 w 비포. 씨, 너무 손이 막 떨리네.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내가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5랑 10이야 트루 값이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였죠. 요거보다 더 좋은 개선된 값이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주황색이 비포, 초록색이 애프터가 되죠. 그래서 초록색이 주황색보다 좀 더 그럴듯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긴 과정 동안 스텝 2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값이 있을 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선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돌려 말하면은 내가 로스 펑션에서 어떠한 W0하고 W 값을 갖고 있을 때 그거보다 좀 더 최저값에 가까운 다른 W0하고 다른 W1을 찾는 방법을 지금 스텝 2에서 했죠. 그럼 이제 요거를 반복하면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리면은 되게 애매한데 큰일 났네 진짜. 다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 마이너스 5하고 10, 그러니까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거기다가 미분 꼬리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미분을 할 거니까 똑같은 코드이고. 자, 이제 요 코드가 이제 중요한데 요 코드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코드예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그냥 파이토치의 오리예요. 이게 나중에 계속 요거를 변형해서 반복을 할 건데 잘 보면은 그냥 우리가 했던 거 요약을 한 거거든요. 알파를 설정을 하고 원래 이게 맞아요. 원래는 이제 철자가 이게 맞는데 저 이렇게 그냥 쓰는 거 좋아합니다. 틀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철자가 너무 똑같다고 가끔 변수 이름이 겹쳐갖고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30번 반복을 할 건데 그냥 똑같아요. W해. W에서는 지금 요 값이 들어가 있죠. 요 값에 대해서 Y햇을 구해요. 그 다음에 Y햇을 가지고 요 수식을 이용해서 로스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미분을 하면은 W햇에 그래드 값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이 미분 개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알파를 요거랑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부호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고 원래 이제 W 햇에다가 넣어가지고 업데이트해서 U를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데이터는 미분 꼬리표 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애매한데 이 미분한 값이 이 다음에는 이제 그 미분을 하면 이제 새로운 WS에 대한 그 값이 미분값이 나와야 되는데 미분값이 가만히 있으면 누적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 토치에서 지금은 전혀 상관없고 순환망을 할 때 이 미분값을 남겨두는 게 좀 학습에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디폴트로 남겨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그냥 날리니까 요 미분을 한 값을 초기화 시켜주는 코드로 넣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스텝 1, 2를 30번 반복을 한 게 되겠죠. 그럼 뭔가 이제 반복을 했고 여기에 W 햇에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설정한 트루 값이랑 되게 흡사하죠. 2.5하고 4.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0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3.6에서 8.81로 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뚝뚝뚝뚝 이동 과정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30번 하니까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로 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잘 추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시각화하면은 다 쳐놓을 걸. 왜 이렇게 시간이 없지? X 그 다음에 W 햇 거의 트루처럼 보이게 추론이 됐죠. 그렇죠? 주황색 점선이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 건데 데이터만 보고 물론 트루는 아니에요. 트루는 아니고 이제 이 트루는 이제 2.5랑 이제 4로 가야 되는 건데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랑 이제 되게 비슷한 값으로 갔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많이 돌리고 여기 샘플 수도 이제 우리가 100개만 했는데 100보다 더 큰 숫자가 있으면은 이게 점점 트루로 빨리 잘 가겠죠. 내용은 끝났고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뿅 넘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W 햇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히스토리가 없이 그냥 여기 그 W 햇 그 다음에 닷 데이터라는 거에 제가 그냥 계속 덮어 씌우면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값이 이거다 라는 것만 있고 중간에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좀 히스토리가 없어갖고 그 히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기록을 하는 코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쉬운 코드로 짰어요. 그래서 로스 히스토리, 그 다음에 Y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W 햇, 그러니까 로스가 매 에폭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에폭은
이터레이션 숫자라고 의미를 하면 돼요. 원래 이제 그거보다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그냥 그 폼을 돌릴 때 그 폼 몇 번 반복하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게 매 에폭마다 로스 그 다음에 y 햇 w 햇인데 요거를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랑 똑같은 코드거든요. 위에랑 이제 똑같은 코드인데 달라진 점이 y 햇을 구하고 여기 제가 이제 콜론으로 세미콜론으로 이제 구분해 갖고 그냥 옆에다 붙였는데 y 햇을 구하고 이 구한 값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똑같고 로스를 구하고 로스를 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코드만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요 코드만 추가가 됐어요.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얘도 w 햇을 구하고 w 햇을 구한 값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매 이터레이션 똑같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데 그 각각의 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에폭이 이제 3일 때는 세 번 이제 돌았을 때는 y 햇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는데 3이면은 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y 햇의 값이 y 햇의 히스토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 에폭을 돌렸을 때 y 햇의 값이 되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데이터인데 한 3번 정도 하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10번 정도 하면은 여기다가 9를 넣어야 되겠지. 상당히 근접하게 들어왔죠. 다시 복사해서 놓고 그 다음에 15번 그럼 14. 그럼 14번 정도 하니까 뭐 30번까지 갈 필요도 없이 뭐 요 부분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되게 이제 비슷한 값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W 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잖아요. W 햇도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히스토리에 이게 이제 최종 값이고,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했는데 한번 이제 지났을 때 요 값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했죠. 이거 왠지 기억이 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쭉쭉쭉쭉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더라 라는 게 되겠죠. 대충 보면은 한 이 정도쯤에는 거의 이제 그 트루 값이랑 이제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스 또 히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8,000 얼마, 그렇죠? 이러한 값이 있었는데 로스가 이제 그 다음에 5,600 얼마 이렇게 줄어들고 쭉 가다가 나중에는 26 정도로 로스가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통 이제 요런 플롯을 많이 그리죠. 학습 과정을 로스가 이렇게 30번 진행이 될 동안 여기 컸다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진다. 8,000쯤에서 시작해갖고 마지막에는 20몇 가지 떨어지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은 학습이 되게 잘 되고 있구나. 대충 한 10이나 15 정도에는 거의 학습이 이제 마무리 단계구나 라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리니어 모델을 살펴봤고 지금 요 과정을 히스토리를 이렇게 저장한 거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뭐 개인 취미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요거를 시각화해야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코드를 미리 짜놨어요. 요거는 시각화 코드이기 때문에 시험에는 제가 안 낼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돌려보시면 되고 궁금하시면 코드를 뜯어보시면 돼요. 뜯어보시고 뭐 내가 이거를 알고 싶다 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금 뜯어보시기 편하게 제가 단계를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그리면은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는 그냥 2차원, 그다음 여기는 3차원 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제가 이제 이러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회기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로스 펑션을 그릴 겁니다. 로스 펑션은 W0 그다음에 W1에 대한 함수니까 이변수 함수죠. 그래서 이게 3차원으로 플롯이 돼야 되겠죠. 왼쪽 그림을 이제 처음에 그리면은 이제 요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 빈 도화지에 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에도 뭔가 이런 그림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W0하고 W1에 대한 로스를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찾고 싶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을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4 이게 이제 트루 값이니까 2.5하고 4가 트루 값이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 가지고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여기에 스타로 되게 크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단계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게 얘는 우리가 찾고 싶은가. 그 다음에 여기는 회색으로 약간의 이제 그 조그만 뭔가가 있는데 너무 작네. 요게 초기 값이에요. 내가 그냥 이 값인 것 같다라고 그냥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 한 그 샷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반복을 하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실행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린데 이제 요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번갈아 가면서 보면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잠깐만. 처음에 요렇게 되어 있었죠. 요러한 주황색 선을 얻게 되는 W0, W 해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렇게 한번 바뀌면은 얘는 이제 처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요 지금 두 번째 찍힌 값에 대응하는 게 요 주황색 선이라는 거고 한 번 더 이동을 하면은 이 세 번째 점에 대응하는 주황색 선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반복이 되면은 주황색 선은 점점 파란색 선에 맞춰지게 되고 얘는 점점 스타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 파란색 선에서 적당한 주황색 점선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과 이 왼쪽에서 이게 찾는 것 같고 동치가 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코드를 구현을 한 건데 이 결과를 보면은 얘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렴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요 과정을 그냥 편하게 함수로 만들어갖고 그 러닝 프로세스를 내가 이제 또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요거를 쓰고 나머지는 위에 있던 코드 그냥 다 복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실행하고 우리 XY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이제 다 묶어갖고 리스트로 이렇게 두 개로 넣어주면은 방금 봤던 그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학습률에 대한 개념을 빠르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보면 바로 이해가 돼서 그냥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습률을 얼마로 했냐면은 학습률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구나. 알파를 얼마로 했냐면은 알파를 얼마로 했지? 코드를 미리 쳐놓으면 잘 기억이 안 나갖고 막 말려요 오히려. 얼마로 했지? 0.01 같은데? 아닌가? 1000분의 1이었나? 아까 1000분의 1로 했다. 1000분의 1로 했던 것 같아요. 1000분의 1이라고 내가 말한 게 막 기억이 나. 그러니까 1000분의 1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10,000분의 1이죠? 그렇죠? 알파가 이제 되게 작으면은 저거보다 늦게 움직이겠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알파만 10,0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코드이고,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여기에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를 실행을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너무 느리죠, 아까보다. 그쵸? 너무 더디게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를 무조건 키우는 게 좋지 않냐? 빨리빨리 학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파를 사람들이 학습률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 속도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가 크면은 빠르게 학습이 되는데, 빠른 학습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의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알파를 잡은 게 1000분의 1이니까 0.001이었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최초의 알파보다 한 8배 정도 큰 거죠. 자, 이게 약간 큰 상황인데 요렇게 가요. 이게 기울기가 이 중심을 근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요렇게 떨어지거나 요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셔플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점프를 해서 반대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또 했는데, 반대쪽으로 점프하다 스텝 사이즈가 크니까 또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나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런 방식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수렴을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은 터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보다 얘는 이제 0.0083, 이거 제가 숫자 엄청 막 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0.0085로 이제 만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터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얘에서 이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여기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 갖고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한 요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프를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수렴하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스텝 사이즈가 더 크면 어떻게 되냐? 아, 지났구나. 요거만 플레이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냥 영원히 저 세상으로 가죠. 수렴은 이제 가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원래 있던 것보다 절대값이 이렇게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끝납니다. 이터레이션 몇 번 안 해도 끝나요. 그런 로스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알파라는 거를 되게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